네, 이번에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해수부가 왔다. 해수동 들썩. 이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죠. 예, 해수동? 해수동이라고요. 네. 이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부산의 세 개 지자체, 기초 지자체를 말하는 네. 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12월 초,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제가 지난주 세종시 정부청사를 갔다 왔는데 네. 이제 다 비었더라고요. 예, 이제 다 해수부 그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해수 공무원들이 다 이제 부산으로 저 초량동 쪽으로 이제 그 부산 청사 시대를 드디어 이제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수부가 가니까 이 또 부처만 가겠습니까? 사람도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니 그럼 이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 부산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이런 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네. 거죠. 부산 예. 지도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청사가 있는 곳은 여기인데 예. 지금 해수동이라는 건 저 오른쪽에 있네요. 아, 그러니까 뭐 해운대구는 다 아실 거고 네. 이게 수영구는 원래 이 광안리 해수욕장, 그 광안 해수욕장 그 동네가 있는 곳인데 최근에 이쪽에 이제 택지 개발하면서 이제 좀 신흥 주거지로 많이 남천동이나 이런 곳도 있고 많이 컸고요. 네. 그리고 이 동래구는 뭐 전통적인 그 원래 부산의 부촌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 온천장 뭐 그런 게 있는 곳들인데 네. 이 대표적인 부산의 상급지, 부산 상급 주거지인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 해수부 이제 그 건물, 그러니까 해수부 청사가 이제 본격 이전을 하면서 부산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산 아파트값 한 3년간 계속 하락했던 것 예. 같은데 부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그럼 들썩인다. 그러면 살아나는 건가요? 아직 들썩은 아니고요. 좀 꿈틀의 꿈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부산 부동산이 그동안 너무 좀 지나치게 좀 길게 좀 침체된 면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길게. 그래서 예, 이제 뭐 서울도 저렇게 올랐는데 이 부산이 이렇게까지 이 죽어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지방 최고 상급지인데 이런 이 움직임이 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죠. 그렇네요. 4년 예. 만에 최대네요. 예. 이게 지금 10월까지인데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거래량도 늘고 그다음에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도 8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운대구, 동래구 모두 뭐 0.16, 0.18, 뭐 동래구도 0.11에서 0.15%로 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그 높아지면서 이 여전히 그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 해운대구에서 평당 4천만 원대 이 분양을 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랬는데 미계약 그 분이 거의 한 달 만에 90% 가까이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분양이었는데 이번에 예. 계약이 많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미계약 상태가 미계약 정확한 상태. 거죠. 예. 그렇군요. 부산 이렇고요. 이번엔 울산 가보겠습니다. 네. 울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울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에 1위를 예. 기록했다고요? 부산보다 더 뜨거운 데가 울산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 같은 산이네요. 예, 이 울산이 이번 그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네. 그 한 주 전보다 0.2% 정도 올랐어요. 이게 지금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고였습니다. 그러네요. 서울보다도 더 높았거든요. 네. 이 이유가 이 울산이 최근에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 4년 전에 그 굉장히 아파트를 분양을 많이 했다가 대부분 다 대거 미분양 사태가 나고 건설사들 도산하고 이러면서 아파트를 안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다 보니 그 23년에 그 울산 입주 물량이 8,882가구였어요. 네. 그랬다가 24년에는 보면 4,189가구로 뚝 떨어졌죠. 네. 그 25년에 조금 높아졌다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큰 폭으로 줄어서 내년엔 2,818세대, 27년엔 1,300세대밖에 안 되는 입주 물량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다 예, 보니까 울산에 울산에 그렇다 보니 전세가도 올라가고 드디어 이제 울산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네.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그렇고요. 예. 울산 이렇고요. 예.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서 비상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긴 예. 하거든요. 예. 깡통 아파트 뭔가요?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깡통 아파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매가가 전세가랑 같거나 큰 차이가 없거나 네.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 나오네요. 예. 한예시입니다. 이게 지금 청주의 그 서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네. 이게 지금 9월에 그 전용 5구가 1억 4천에 계약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전세가가 네. 매매가가 11월에 1억 4천에 계약이 됐는데 네. 9월에 이미 1억 4천에 계약이 됐죠. 그럼 이게 결국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똑같네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령 예를 들어 매매가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보통 경매에 들어가면 그 매매가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이 경락 낙찰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깡통 아파트, 깡통 전세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부산이랑 울산 말씀드렸는데, 부산, 울산은 이 지금 이제 지방시장이 꿈틀대는 어떤 대도시, 지방 대도시, 특히 네. 그 중에도 어떤 그 상급지 이런 곳은 지금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지만 네. 아직까지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굉장히 그런 아직까지 거래도 살아나지 않고 좋지 네.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매매가는 진짜 깡통 전세 예. 위험이 이렇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83%. 일단 목포 보면은 네. 이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비율이 83.8%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가가 8억이 넘는다는,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 보증금을 임차인이 이런 뗄 수 있는 위험도 높고, 뭐 목포, 광양, 익산, 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천도 이게 경기 외곽이니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높고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예.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 예, 대부분의 집값은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떨어지는 침체의 약간 좀 분위기가 여전히 지방 대도시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월세 가격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예, 월세 헉. 아이유 아파트 월세가 헉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월세 4천만 원짜리를 봤어요. 예, 그 올해 그 거래된 그 월세 거래 중에 가장 높은 월세가가 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40에 월세 4천만 원에 지난달에 이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월세 4천이면 이게 그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저희가 보통 그 1억에 그러니까 전세 1억에 월세 죄송합니다. 전세 3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환산을 계산하군요. 잡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월세가 4천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120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기존 보증금까지 합치면 전세 160억과 마찬가지의 그런 거래가 된 게 아까 보증금 4억에 월세 4천인 거죠. 이 에테르노 청남 이게 청담동에 있는 그 청담대교 넘어서면 영동대교 넘어서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네. 근데 이 아파트가 그 20층짜리입니다. 20층짜리인데 29세대밖에 없어요. 거의 뭐 한 층에 한 세대, 두 세대밖에 안 네. 되고 그리고 이 특이한 점이 주차 대수가 가구당 약 5대예요. 한 세대당 차를 5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고 퀄리티를 표방하며 이게 현대건설이 친 아파트인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아이유도 나왔지만 뭐 유명 연예인이나 뭐 CEO 이런 분들이 분양을 받았고 특히 그 아이유 씨가 그 분양을 받을 당시 130억 원 정도 됐는데 분양가가 그걸 전액 현금으로 그때 해서 화제가 됐던 맞네요. 그런 네.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청담동에도 있고요. 이제 지금 또 압구정에도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압구정에는 이제 우리 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씨가 뭐 그 또 분양을 받은 거로 유명한데 네. 400억대로 이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가 4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화제가 됐죠. 28년 입주라니까 진짜 입주하시는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비싼 월세 월 4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 아파트 얘기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 사례가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월세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네. 지난달 일단 그 기준으로 그 서울 아파트 중위 월세 한 줄로 쭉 드러났을 때 네. 월세가 122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 이상은 이 월소득의 20% 이상은 월세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게 그게 지금 현재 약간 주거비 부담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게 이게 확인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월세 변동률 예. 올해 봤더니 3%가 이미 3% 넘었습니다. 넘었군요. 예. 월세 가격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전세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이 월세로 많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이번엔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 예. 왜? 이 김 부장 아내, 이거 뭐 예.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얘기죠. 예, 저도 사실 뭐 김 부장이긴 하지만 네. 이 드라마에서 되게 그 유명했던 저 드라마에 그 나오는 내용인데 네. 그 김 부장께서 그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결국은 해고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 부장 아내도 못 버티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게 요즘 뭐 드라마에서뿐만이 아니고 거의 부동산 그런 중개 업계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왜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니까 문을 닫는 데도 많은 건가요? 일단 문도 많이 닫습니다. 이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아파트만 많았습니다. 아파트만 거래가 잘 됐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빌라, 다가구, 단독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방도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래가 좋았던 건 서울의 아파트 극히 일부 강남 3구 뭐 마용성 등등의 그런 일부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거래가 많지 않아서 수입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규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잘못하면 내가 거래 실수해서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굉장히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일도 어려워 이러면서 관두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어두운 건가요? 중년고시는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 코너 속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겠습니다.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부동산 대책 내년 1월로 왜? 부동산 대책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올해 연말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 1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는 할까요? 지금 뭐 어제 뭐 좀 얘기가 나와서 연말은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할 것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엔 내년 1월도 어렵지 않을까. X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제 나온 그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멘트를 적어왔는데요. 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다고 기자의 질문에 고의 당정이 끝나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12월이 이런 서울시와의 협의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월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와 지금 뭔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용산 같아요. 네. 용산이랑 서울 외곽 규제 지역을 풀어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서울시는 규제 지역 서울 외곽을 풀어달라고 하고 국토부는 용산의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서로 팽팽하게 각자의 이유, 특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보여요. 그거로 이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금 12월에서 1월로 넘어갔는데 1월에도 해결이 될 조짐이 지금으로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줄어요. 이게 다시 지금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약간 공급을 언제 계속해서 착실하게 내놓겠다는 시그널만 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언급도 해주고 위치도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늦어지면 다시 또 수요자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그 우리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